근데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의 이제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경쟁을 좀 촉발하고 이제 개인의 이제 성취욕을 채워 나가는 데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이제 성장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아마도 이게 이제 부작용 측면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저성장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또 미래,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현재 이 좀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 불공정이 좀 앞으로 이 경제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그 고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일어난 현상은요, 시장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장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가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면 시장주의적인 생각은 현장 불평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토스터나 자동차나 이러한 모든 재화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공의 삶, 헬스케어나 이러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가 아닌 자본주의적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의료나 교육, 그리고 존엄성, 그리고 동등한 시민권, 적정한 삶의 수준의 보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공적인 대학에 입학하고 그것을 졸업한다는 것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의료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현재 기존의 시장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공동의 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선이 있는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 각자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무엇을 소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서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각자가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성공의 결과물이 결코 나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다. 모두에게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 전 세계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상당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고 또 어쩌면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매우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엄청난 생산성, 이걸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예 누군가에게로부터 주어진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의 지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그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경로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길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은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역시 우리 청년들이 사실 기회 부족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예를 들면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아예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탈락해버린다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정말 완전한 해결책을 내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까라는 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의 몫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시장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장 중심을 넘어서서 시장주의. 근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고 또 룰을 조정하고 또 그 룰이 지켜지도록 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제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까지는 이제 대학 입시의 경쟁과 그리고 입학에 관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다른 존엄성이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러한 명성이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삶의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공정이라는 착각의 책을 만들 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결국엔 이러한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미국 사회가 이러한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적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1640억 달러나 되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훈련이나 취직을 위한 교육에 대해 배정하고 있는 예산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 훈련과 직장의 취업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은 세계 무역이나 기술 그리고 취업 훈련에 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고, 또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취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중과 이런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됐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해결책은요, 또 기술주의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이런 전문가 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기술주의가 모든 만능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주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은 기술주의보다는 이러한 일반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체되지 않게 될 것인가, 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사회적 존중과 노동의 존엄성을 정부가 주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과 한국의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엉뚱한 소리일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극단적 형태로의 학력주의, 이제 이게 지금은 심각하게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공정해 보이지만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빚어내는 불공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 지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사회에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어떤 준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지를 정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공황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미국의 장기 발전을 만들어낸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십니다. 당시에 아마도 기업들은 이제 소위 자유주의적 사고로 능력 있는 사람끼리 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최대화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독점의 결과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을 만들어냈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던 거죠. 결국 그때도 아마 각 기업인들은 가장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극단적인 소수에게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독점의 폐해, 횡포를 겪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국민 전체 입장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 노동자들에게도 1대1, 사용자와 노동자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집단으로 사용자와 대항할 수 있게, 협상할 수 있게, 아니면 단체 행동을 해서라도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또 예를 들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 세금을 최대한 누진적으로 많이 부과하는, 이것도 아마 매우 혁명적인 조치였을 테고, 또는 개인들에게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꼭 생산 효율이 없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수를 지급하고 또 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빵이라도 제공하고, 이런 게 결국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려서 중산층을 늘리고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이 호황의 토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자유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공감하고,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준칙으로 지금까지 통용되는 능력주의는 이제는 이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수 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